안녕하세요. 강남동일한의원 광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음인한테 가장 좋은 영양식, 보양식 삼계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은 소음인 음식이에요. 소음인만 먹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다른 체질, 소양인이나 태양인, 태음인들은 되도록이면 어쩌다 한번, 그죠? 복날이니까 한번 먹어주자, 이런 마음, 아니면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자, 이 정도를 빼놓고는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소음인만 드세요. 이 삼계탕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중국에 관광객이 오면 꼭 삼계탕을 먹고 가야 된다. 그리고 삼계탕 집이 관광 코스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삼계탕은 세계적인 음식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유명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닭 한 마리에다가 인삼 넣고 대추 넣고 마늘 넣고 푹 삶아서 그 고기하고 국물을 먹는 요리죠. 식당에 따라서는 황기를 더 넣기도 하고요. 녹각을 넣기도 하고, 닭 속에 들어가는 쌀을, 맵쌀을 쓰기도 하고 찹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재료들이 전부 소민 음식이라는 거죠. 인삼과 닭을 같이 끓여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삼계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삼은 소음인 약재로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인삼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한 약재였어요. 요즘은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 소비가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인삼을 70년대 이전에는 인삼을 먹을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요즘처럼 흔한 게 아니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임금이, 신하들이 훌륭한 일, 어떤 공로를 받게 되면 이 하사품으로 인삼을 몇 개, 몇 뿌리 정도를 내려줄 정도죠. 사대부직, 양반들도 돈이 많은 양반들이 아니면 인삼을 갖고 있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이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기 전에는 워낙 귀한 약재였기 때문에 인삼 대신에 황기를 넣고 먹기도 했습니다. 이 황기라는 약재는요, 땀 나는 거를 줄여줍니다. 식은땀 나는 걸 그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땀이 많이 나서 기운이 빠져나가서 지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인삼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가지고 기력이 빠진 것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니까 황기는 땀을 그치게 해서 기력을 올려준다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닭에다가 인삼을 넣던, 황기를 넣던, 혹은 인삼하고 황기를 다 넣든 간에 어쨌든 삼계탕이 여름 보양식으로는 최고였던 거죠. 여기다가 이제 마늘, 대추 이런 거 넣는데, 마늘, 대추도 역시 소음인 약재로 씁니다. 모두 소음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체질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열성이거든요. 뜨거운 체질이 이 음식을 먹으면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거나 피부에 두드러기, 토사광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특히 소양인들한테서 삼계탕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태양인, 태음인도 역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자, 소음인도 삼계탕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계탕 그냥 식당에 가서 삼계탕 한 그릇 주세요 하고 주문해서 그냥 후루룩 먹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약간 좀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음인 체질은 위장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삼계탕 한 마리를 다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한 마리를 다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 끼니가 됐지만 배가 안 고프고,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들은
반마리만 드시고 소화력이 좋은 소음인들은 한 마리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위가 작은데 욕심껏 몸에 좋다고 한 마리를 다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삼계탕을 그냥 막 드시는 게 아니고, 삼계탕이 나오면 닭을 여분의 그릇에다가 닭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닭고기를 전체를 다 꺼내서 여분의 그릇에다 옮겨 놓고, 그럼 여기 국물 남겠죠? 이 국물에다가 삼계탕 뱃속에 있는 맵쌀이나 찹쌀을 다 긁어서 뜨끈뜨끈한 국물에 다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리 2개, 날개 2개 정도를 뜯어서 다시 국물에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번 5분쯤 있다가 국물이 고기 속으로 더 잘 스며들면 그때 삼계탕을 드시면 됩니다. 때로는 날개나 다리에 지방이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닭 가슴살만 발라가지고 국물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닭 가슴살은 퍽퍽하기 때문에 국물에 담기 전에 좀 식혀가지고 이렇게 쪽쪽 이렇게 쪼개가지고죠. 쪽쪽 쪼개서 국물에다 넣어주면 국물이 닭 가슴살에 다 스며들어서 촉촉한 고기로 변하죠. 그럼 먹기가 훨씬 좋으니까요. 더 좋은 방법은 그렇게 고기를 발라낸 고기를 국물에 넣고 다시 한번 끓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글보글 한번 끓여가지고 먹게 되면 고기도 훨씬 연해지고 촉촉해지고요. 그 다음에 찹쌀이나 혹은 맵쌀도 다시 한번 끓이면서 소화가 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글보글 끓이면 맛있는 영양 닭죽이 되는 거죠. 이 영양 닭죽은 소음인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음식이에요. 꼭 음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양 닭죽을 약으로서 환자한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약을 잘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소음인 체질, 혹은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약이랑 같이 삼계탕을 같이 먹도록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 삼계탕이 단순히 보양식만은 아닌 것이죠. 그죠? 예. 삼계탕, 소음인 음식입니다. 또한 소음인 약이기도 해요. 그리고 꼭 명심하실 거, 삼계탕이 소음인한테만 좋지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고요. 때로 예민한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삼계탕을 소음인이라면 꼭 드시지만 다른 체질이라면 100% 피하실 수 있으면 100%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삼계탕, 소음인만 드세요.